수련아, 조심해서 파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새벽 안개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1980년 5월 하동 산골 깊숙한 곳이었죠. 13살 수련은 아버지 김태산을 따라 산삼을 캐러 왔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면서 수련의 손끝이 떨렸어요. 300년 된 자연 산삼의 뿌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너만이 진짜 자리를 아는구나. 태산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수련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씨 가문은 대대로 한의원을 운영해 왔어요. 하동에서 가장 오래된 한약방이었죠. 하지만 정작 집안에서 수련은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12명의 오빠들이 있었거든요. 장남 민수는 31살로 언제나 자신이 다음 가주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진수는 한의대를 나왔지만 실력은 형편없었죠. 셋째 광수만이 유일하게 수련에게 따뜻했습니다. 수련이는 재능이 있어. 광수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오빠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철수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도박에 빠져 사는 문제아였어요. 어머니 박순이는 16에 시집와서 아이만 낳고 살았어요. 목소리는 늘 작았고 고개는 항상 숙여져 있었죠. 수련아, 너는 여자니까 조용히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수련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산삼이 자라는 곳을 찾는 능력이었어요. 아버지도 놀랄 정도였죠. 이상하다. 내가 가리키는 곳마다 좋은 삼이 나온다. 그날 산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련아, 네 아버지. 진정한 의원은 치유할 줄 아는 자가 아니다. 태산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독을 다룰 줄 아는 자가 진짜 의원이지. 순간 수련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만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빠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아버지가 이상해졌어. 진수가 속삭였어요. 오늘 환자를 잘못 진단하셨다고. 그럼 한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어요. 수련은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산삼밭도 문제야. 그 비싼 걸 누가 관리할 건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장남이니까. 형, 한의학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야? 오빠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수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가 수련의 방으로 왔어요. 수련아, 이리 와보렴. 순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창백했죠.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너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수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각오 같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술렁거렸어요. 아버지가 밤새 헛소리를 하셨대. 독초를 찾으라고 계속. 오빠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수련은 혼자 약초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순이는 뭔가를 땅에 묻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죠. 수련아, 이것 기억해둬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 순간 수련의 척추를 차가운 기운이 타고 올랐습니다. 집안에서 오빠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커지고 있었죠. 아, 내가 뭔데 한의원을 물려받는다는 거야. 형이 뭘 할 줄 안다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수련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서울 정도로 단단했죠. 수련아, 이제 정말 시작이다. 그 말을 들으며 수련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평온한 일상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산삼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였죠.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의원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으악! 환자의 절규였죠. 진수가 침을 잘못 놓았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수련은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의대를 나왔는데 저렇게 실력이 없다니. 여름이 깊어갈수록 태산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어제는 자기 아들들 이름도 헷갈렸죠. 민수야, 아니 진수야. 너 누구냐? 태산이 멍하니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첫째 아들이요. 하지만 태산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빠들이 사랑방에 모였어요. 이대로는 안 돼.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의원이 망하고 있어. 그래도 형이 당연히 물려받을 거 아냐? 철수가 비웃었죠. 장남이니까. 야, 너는 도박빚이나 해결해. 진수가 쏘아붙였어요. 한의학도 모르는 주제에.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너야말로 환자 하나 제대로 못 고치면서. 수련은 마루 밑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오빠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조용히 해, 다들. 광수가 말렸어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어차피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셔. 호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순간 수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산삼밭은 어떻게 하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거야 돈이 되니까 당연히. 철수의 눈이 번쩍였어요. 너 설마 팔 생각이야? 진수가 벌떡 일어났죠. 왜 안 돼? 한 뿌리의 집 한 채 값인데. 오빠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수련은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호수가 일본인과 만나는 모습을 마을 사람이 봤다는 소문이 돌았죠. 정말이야? 호수가? 응, 내가 직접 봤어. 한의원 처방전 같은 걸 보여주더라고. 그 소문이 집안까지 들려왔어요. 호수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이냐? 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들도 다 자기 생각만 하면서 뭔 소리야. 우리 집안 비법을 팔려고 했다는 거냐? 비법? 지금 아버지 상태 봐. 곧 다 끝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련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었죠. 그날 밤 태산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다들 와보거라.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어요. 오빠들이 모두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련도 뒤따라갔죠. 아버지, 정신이 드셨어요? 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유언을 남겨야겠다. 오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탐욕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태산이 말을 이었어요. 단순하게 나누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장 순수한 의원 정신을 가진 자가 모든 걸 물려받는다. 오빠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들이었죠. 순수한 의원 정신이요? 진수가 되물었어요. 그렇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자 말이다. 수련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광수가 물었어요. 태산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지켜볼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태산이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오빠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태산이 눈을 살짝 떴습니다. 수련아, 내 아버지, 너는 특별하다. 수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산삼을 찾는 능력만이 아니야. 너에게는 진짜 치유의 마음이 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태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내 오빠들은 이미 변했어. 그 순간 수련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빠들이 서로를 경계했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진수가 어제 뭔가 숨기는 것 같던데.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철수는 또 어디 갔을까? 호수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수련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차가운 무언가였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산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향기였죠. 마치 독처럼 말이에요. 가을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수련은 약초밭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련아,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다. 모료 어머니? 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거든요. 이건 위험한 것들이야. 상자를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향이었죠. 독초들이에요? 그렇다. 하지만 잘 쓰면 약이 되기도 해. 순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것, 마비를 시키는 것, 모든 게 다 있어. 수련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왜 이걸 보여주세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며 수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진수가 환자를 또 잘못 치료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수련은 진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제가 도울게요. 너가 뭘 도와? 진수의 얼굴에 짜증이 서렸어요. 한의학 공부 좀 해봤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믿었죠. 정말? 그럼 이 처방 한번 봐줘. 수련은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어요. 잘못된 비율로 말이죠. 다음 날 그 환자가 더 심해졌어요. 김진수, 내가 뭘 했어? 환자 가족이 한의원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련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쾌감이었을까요? 며칠 후엔 철수 차례였어요. 오빠 요즘 잠 못 주무시죠?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시구나. 철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맞아. 빚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좋은 약 하나 지어드릴게요. 수련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철수에게 특별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환각 유발 약초가 들어간 차였어요. 이거 마시고 주무세요. 푹 잠들 거예요. 고마워, 수련아. 철수가 차를 다 마셨어요. 1시간 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벽에서 뱀이 나와. 철수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죠.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를 잡으러 와. 가족들이 모두 나왔어요. 철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철수는 계속 헛것을 봤습니다. 수련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죠. 계획대로 되고 있어. 다음은 민수였어요. 오빠 어깨가 아프시다고 했죠? 응, 요즘 너무 아파서. 침을 놔드릴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민수가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너가 침을? 어린 개. 한 번만 믿어보세요. 수련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결국 민수가 누웠습니다. 수련은 조심스럽게 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손목의 특정 혈자리를 찔렀죠. 아버지가 말했던 위험한 자리였어요. 아,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완전히 마비된 거죠. 이상하네. 금방 나을 거예요. 수련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손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한 거야? 민수가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죠. 호수는 더 교묘하게 처리했어요. 오빠가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준 문서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미리 바꿔놨어요. 뭐라고? 가짜 처방전으로 말이에요. 오빠가 망신당할까봐. 호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수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집안 비법을 팔려고 했다면서요? 그 순간 호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일본 제약회사에서 이미 연락이 왔거든요. 문서가 가짜라고 화를 내면서 말이죠. 너 이 일을 계획했구나? 모르겠어요. 뭘 계획했다는 거예요? 수련은 순진한 척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렇게 한 명씩 무너뜨려 갔어요. 진수는 의료사고로 환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철수는 환각 증세로 정신병원에 가야 했어요. 민수는 손목 마비로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됐고 호수는 일본 회사에서 거액의 배상을 요구받았죠. 오빠들은 서로를 의심했어요. 분명 누군가가 우릴 방해하고 있어. 그럼 누가? 설마 수련이가? 말이 안 돼. 걘 아직 어린애잖아. 수련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어느 날 밤 광수가 수련을 찾아왔어요. 수련아, 너 뭔가 알고 있지? 수련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오빠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형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해. 광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혹시 너 때문인 거야? 그 순간 수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수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도 나쁜 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수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걱정이 돼서. 걱정이요? 저한텐 아무도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이에요?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광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수련아. 오빠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수련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광수까지도 결국은 의심했으니까. 그날 밤 수련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혼자인 것 같아요. 괜찮다, 수련아. 우린 살아남을 거야. 순이가 딸을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기억해. 우리가 진짜 의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수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태산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다. 오빠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산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치매가 잠시 물러간 것 같았어요. 너희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실망했어. 오빠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안한 눈빛들이었죠. 가장 순수한 의원 정신을 가진 자. 태산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자가 모든 걸 물려받는다.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산이 수련을 바라봤습니다. 산삼을 찾을 줄 아는 자. 진정한 치유의 마음을 가진 자. 순간 수련의 심장이 뛰었어요.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오빠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수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조용히 해.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오빠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철수가 소리쳤죠. 내가 도박비 때문에 고생하는 동안 쟤는 뭘 했어? 그러게 말이야. 호수도 거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뭘 맡긴다고? 수련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철수가 몰래 산삼밭에 들어간 거였어요. 이 정도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철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산삼을 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독사가 철수의 손목을 물었던 거예요.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철수의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독이 퍼지고 있었죠. 빨리 병원에. 민수가 외쳤어요. 하지만 수련은 차분했어요. 오빠, 제가 응급처치할게요.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독사 물린 건 저희 집이 제일 잘 알잖아요. 수련은 침착하게 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팔에 여러 곳을 찔렀어요. 아파. 뭘 하는 거야? 독을 빼내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실제로는 독을 더 퍼지게 하는 자리였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비밀 혈자리였죠. 몇 시간 후 철수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이상해. 왜 더 심해지지? 철수가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수는 며칠 동안 생사를 헤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손목에 심한 후유증이 남았어요. 다 내 때문이야. 진수가 수련에게 소리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제대로 치료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광수가 수련을 감쌌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수련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수련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호수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소송을 걸어온 거였죠. 가짜 문서로 사기를 쳤다고. 호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진짜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호수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야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누군가의 계략이야. 호수가 떠나면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진수와 민수는 서로를 원망했어요. 형 때문에 한의원 망신만 당했어. 진수가 투덜거렸어요. 내가 언제, 너야말로 의료사고 몇 번이나 냈는데. 두 사람은 날마다 싸웠어요. 환자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김씨 한의원은 이제 믿을 수 없어. 맏아들은 손목도 못 쓰고 둘째는 실력도 없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수련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어느 날 태산이 수련을 불렀어요. 수련아, 이리 와보렴. 네, 아버지. 태산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너만 알고 있는 게 있지? 뭐려? 진짜 산삼밭 위치 말이야. 수련이 깜짝 놀랐어요. 들켜버렸나 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태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만이 진짜 자리를 알고 있어. 300년 된 그 군락지 말이야. 맞았어요. 수련만이 진짜 비밀 산삼밭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들이 아는 곳은 가짜였어요. 태산이 일부러 속인 거였죠. 그리고 너의 계획도 다 알고 있다. 수련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서워하지 마라. 오히려 대견하다. 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거니까. 태산이 수련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한다. 복수는 너를 망가뜨릴 거야. 수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진짜 의원이 되어라, 수련아. 사람을 살리는 의원 말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산이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태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모든 재산은 수련에게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가족을 용서하고 진정한 치유자가 될 것. 오빠들이 분노했어요. 이럴 수가. 어린 계집애한테 모든 걸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이었어요. 결국 한의원과 산삼밭 모든 것이 수련의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수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정말 이것이었는지를. 그날 밤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수련아. 네, 어머니.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거든요. 봄이 왔어요. 1982년 3월 수련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어머니 순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어머니. 서울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진짜 비법서와 300년 된 산삼 씨앗만 들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한의원도 산삼밭도 모든 재산을 광수에게 맡겼어요. 왜 나한테? 광수가 놀라며 물었었죠. 오빠가 유일하게 진짜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수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복수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차역에서 뒤돌아본 하동의 풍경이 아련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울은 낯설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죠.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몇 년이 흘렀어요. 수련은 정식으로 한의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의원을 열었어요. 김수련 한의원이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정말 내 길을 가는 거구나. 처음엔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젊은 여자 한의사를 믿지 않았거든요. 정말 실력이 있어요? 환자들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수련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포기했다던 할머니였죠. 젊은 선생님, 나 같은 늙은이 고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수련은 정성스럽게 침을 놓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비법대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통증이 줄어든 거예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수련 한의원에 가봐. 진짜 실력이 있대. 암 환자도 낫게 한다더라.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수련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거든요. 이제야 진짜 의원이 된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광수였습니다. 오빠? 수련이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만남이었거든요. 수련아, 잘 지냈구나. 광수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고향은 어떻게 됐어요? 한의원은 문을 닫았어. 수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형들 때문에 환자들이 안 왔어. 결국 견디지 못했지. 산삼밭은요? 아파트 단지가 됐어. 개발업자한테 팔았거든. 300년 된 산삼 군락지가 사라졌다는 얘기였어요. 수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요? 뿔뿔이 흩어졌어. 민수 형은 서울 어딘가에서 막일하고 있고, 광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 형은 술에 빠져 살아. 의사 면허도 취소됐고, 수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수련아, 미안해. 왜요? 그때 너를 의심했잖아. 정말 미안해. 광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요, 오빠. 넌 정말 대단해. 혼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말을 들으며 수련은 깨달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오빠, 한의원 다시 열어요. 뭐? 제가 도울게요. 함께해요. 광수가 놀란 얼굴로 수련을 봤어요. 정말이야? 네, 진짜 의원이 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원 말이에요. 광수와 함께 새로운 한의원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환자를 위한 곳이었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매일 감사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수련은 이제 73이 됐습니다. 작은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보며 살고 있어요. 특히 암 환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죠. 김 선생님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젊은 한의사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침수를 배우고 싶어요. 왜 배우고 싶은데?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요. 수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게 있어. 네. 의술은 살리는 기술이야.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젊은 한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할게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 환자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치유해야 할 사람이야. 수련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련은 오래간만에 고향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오빠들 소식도 끊어진 지 오래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빛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의원이 된 것 같아요. 수련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산삼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달콤하고도 쓴 그 향기가. 하지만 이제는 독이 아니라 약 냄새 같았습니다. 치유의 향기였죠. 수련은 환자들이 기다리는 진료실로 향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살려야 했거든요. 그게 진짜 의원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녀의 앞으로의 삶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